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 평가는요, 회계 연도 기준이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낙상 욕창 인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요. 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회계 연도니까 올해 중에 언제든 하셔도 되고, 신규 수급자는 자, 내일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서비스 받으시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언제까지 하세요? 실무는 오늘까지가 맞습니다만 평가단은 급여 개시일 또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급여 개시일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보호자가 오늘 오셨어요. 내일 9시부터 서비스 받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계획서 통보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작성하시는데. 자, 출근 몇 시에 하세요? 9시에 들어가야 되면 그걸 다 끝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새벽 6시, 5시에 출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날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 우리가 서비스 일정을 넣으려면 계획서가 작성되고 통보되어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일을 거꾸로 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인지기능 검사는 CIST를 권장합니다. MMSE 사용하셔도 돼요. 한 사람당 1,000원인가 저작권료 내면 쓰실 수 있대요. 저는 안 써봤는데. 그래서 힘드시면 그거 쓰세요. 쓰시고요. 공단은 어떤 걸 사용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Q&A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죠.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서 책임지셔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 바뀐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22년도까지는 치매약을 복용하시면 CIS를 생략해도 됐는데 어떻게 하고 생략하셨죠? 네, 그 처방전을 안 보관하셔도 됐어요. 맞죠? 그 욕구사정 기록지나 계획서, 업무수행 일지 등에 이 내용이 치매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으로 CIST, MMSE 안함, 사용 안함, 이렇게 뭐 검사하지 않음이라고 적으면 인정이 됐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처방전이나 진단서 등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이것도 거꾸로 해서 약봉지 찾으셔가지고 뒷날짜에 거 들고 오시면 감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자, 네, 이제 마주치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서 CIST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 계시는 기관 중에는 그런 기관이 없기를 바라면서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에 밑에 보시면요. 여기 꼭 네모칸 만드셔가지고 해당 없음, 낙상위험도 전혀 없음 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쓰시는 기관이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센터장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작성하시는 거예요? 귀찮게. 아이고 이지케어에 뭐 그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쓰지 뭐 하시거든요. 이지케어도 몇 년 전부터 그거를 고쳤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그 센터장님은 왜 쓰셨는지 아세요? 이지케어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안 쓰시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고 그걸 몇 년째 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고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고치긴 너무 힘들고요. X 하시고 콩도장 찍으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안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평가 Q&A에 이 부분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욕창위험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IST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잡혀갈 수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침례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 15번 방문 상담 관리 무려 4점입니다. 업무 수행일지와 정말 또 싫어하는 사례 관리와 맞먹는 연일의 욕구 반영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업무 수행일지 지금 모든 수급자 20분 이상 방문해야 우수인가요? 아직까지 괜찮죠? 하지만 20분 이상 방문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어르신을 뵙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이 20분 이상이 지켜져야 하는 모니터링의 우수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음번 평가 때 또 찾으시고 계시겠죠. 아, 그게 언제였더라? 아, 우리 20분까지 안 했는데 언제였더라? 하시지 않기 위해서 20분 하시라고 권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준비하시고요. 방문 당일에 업무 수행 일지는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실제 실화예요. 업무 수행 일지를 들고 막 방문을 갔어요. 복지 선생님이. 근데 그 단지에 어르신 한 10분 계세요. 그래서 내려서 차를 대놓고 뭐 102동, 106동, 105동 막 이렇게 다녔어요. 오전에 5군데, 오후에 5군데 가셨어요. 돌아오면 몇 시입니까? 돌아오면은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 업무 수행 일지는 내일 와서 써야겠다 하고 갔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습니다. 기관 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뭘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연락도 안 왔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네. 뭐 때문에 왔을까요? 현지 심사, 현지 조사.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황스러운데 업무 수행 일지, 법정 서식입니다. 우리가 방문하고 업무 수행 일지를 쓰는 것까지가 가산의 업무예요. 그쵸?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10군데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한두 군데는 못 찍었어요. 뭐 종료가 덜 돼 있거나 못 찍거나 찍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찍으니까 뭐 안 되네. 급하게 막 다른 집으로 가신 거예요. 자, 어제까지 방문 다니셨던 거 다 꺼내세요. 업무 수행일지 가산 파일 다 꺼내시고요. 이번 달 것도 꺼내세요. 어떡합니까?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을 하루에 많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 돈이랑 직결돼 있습니다. 물론 평가 때문에 오셨지만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 하나요? 네, 그래서 꼭 준비하시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나눠드린 서류에 보면 뭐야? 여기 업무 수행일지가 왜 별지 24호 서식이 아닌 거야?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별지 24호 서식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별지 24호 서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공단 서류가 너무 두 장이고 불편하더라고요. 쓸데없이 막 칸도 크고 이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누군가는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위에 수기로 다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타이핑을 해놨어? 써도 된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는데요. 제가 6년 전인가 공단에서 저한테 모니터링이 나왔거든요. 근데 두 분이 그 팀장님이랑 뭐 과장님인가 나오셔가지고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누가 여기다가 직접 안 쓰고 타이핑하라고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좀 억양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타이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고 수기 작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던데요. 혹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잖아요. 충실히 기재. 그쵸? 다만 여기는 쓰시고요. 그럼 그분이 반박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똑같이 출력할 것 같으면 또 종이 낭비, 잉크 낭비 아닙니까? 매일 다른데요? 저희 지난달에 방문해왔던 내용 중에 첨부해서 여기 넣고요.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합니다. 훨씬 이게 수월해요. 말씀드렸고요. 다만 밑에는 충실히 수기 작성하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말도 못하시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에서 아직까지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침착하게 얘기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의 업무의 효율화를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안에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제 궁금하시던 그 시간이 돌아왔죠. 연일의 욕구 반영.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하셔야 해요. 이거 도대체 머리를 쥐어 짜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드린 자료에는 치매 5등급에 대한 반영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똑같이 읽어드리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이나 4등급의 사례를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어르신들 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어르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이에요. 어르신, 오늘 뭐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뭐 오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 죽을 맛이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치과를 갔다 왔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하는데 갔다 왔더니만은 잠도 못 자고 지금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 카다 곧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확인 내용과 수급자 상담에 들어가겠죠. 확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확인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런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르신이 막 이렇게 치통이 있으시고 하니까 어르신한테 막 고구마 삶아 드리고 막 이러고 계신다는 걸 여기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복지사 선생님께서 조치를 하셔야겠죠. 어르신 식사를 못 하셔서 어떡해요. 기력이 너무 소진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어르신 아침에는 공복에 식사가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나나나 토마토를 좀 갈아서 유산균, 요구르트를 좀 넣어서 갈아주세요. 그래서 어르신 드시게 하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게 작용이 곤란하니까 죽 위주로 영양죽 식단을 조금 이렇게 드릴 테니까 죽 위주로 좀 끓여드려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치했으니까 반영하셔야죠. 죽 끓여드리고 전복죽 끓여드렸더니 잘 드시고 전복은 조금 씹기가 힘들어 하셔서 내일은 야채죽으로 무르게 푹 삶아서 제공해드렸더니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녁 드실 것까지 챙겨놓고 갔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저녁 다 잘 드셨더라. 이게 욕구 반영입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가서 확인을 했고요. 조치를 했어요.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급여에 반영했습니다. 급여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하시면 끝인데요. 딸랑 한 줄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일지와 상태 변화 기록지에 30일 이내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방문을 예를 들어서 15일에 갔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15일 다음 주 그 상태 변화 기록지부터 그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한 두세 번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럼 연일의 반영 끝나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 계획서에 반영을 안 했어요? 공단 직원이. 이거 상태 변화 기록지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용이 미흡하지만 않다면 인정됩니다. 꼭 계획서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몇 건의 어르신은 계획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상태 변화 기록지, 업무 수행 일지, 상태 변화 기록지, 업무 수행 일지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 정말 큰 틀이 바뀐다면 계획서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욕구 반영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발등이 많이 부으시는 어르신 있죠. 그런 어르신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조교기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사니까 할인받으니까 5,700원인가? 좋은 거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거 급여에 반영하세요. 서비스 시간 중에 해드리는 거. 그리고 항상 주무실 때는 베개 안에다가 다리를 넣어드려서 올려서 심장보다 위로. 그렇게 했더니 발등이 가라앉았다. 급여의 반영이죠. 어르신 신체 상태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욕구 반영 끝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여기 있고요. 이 내용은 5등급입니다. 제가 4등급 어르신 예를 드렸으니까 5등급은 거기서 보시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급여 제공 역량 관리이고요. 여기에 이제 급여 제공 지침, 욕구 사정이 아니라 운영 규정에 짝꿍 급여 제공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기간 내에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그냥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면담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급여 관리 시스템, 태그 전송 잘 했는지 못했는지 매일 아침에 와서 확인하고 계시죠? 네, 넘어갑니다. 지표 19번 수급자 알 권리 보장입니다. 중요합니다.
신설 지표예요. 자, 기관 게시판 관리하시는데요. 자, 신규 기관에 가면 게시판을 그냥 알록달록 예쁘게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 한번 가시면요. 아이고, 여기 거 예쁘네. 찍으시고, 아이고, 여기 거 예쁘네. 복지원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주시면서 요렇게 만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 규정이 있는데 운영 규정의 개요라는 게 신설됐어요. 공단에 전화를 했죠. 저는 평가 교육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12월 16일자로 계획 공고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다닐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해야 되는데 아직 애매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묻고 물어서 며칠 만에 답변을 받아냈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운영 규정이 있는데 왜 운영 규정의 개요를 또 그 위에다가 게시를 하라는 것인가?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공단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제가 보호자님이랑 이제 독대하고 앉았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지나가다가 이 인증서랑 받으셔가지고 운 좋게 저희 기관으로 와서 내일부터 서비스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네, 보호자님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공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사실 조금 두렵죠. 네, 그래서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전화 같으면 좀 이따가 내가 하지 뭐. 공단 전화는 바로 받죠. 네.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럼 남아 계시는 보호자님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보이실까요? 두리번 하시거나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호자님이 두리번 하시다가 여기 운영 규정이랑 급여 제공 지침이 있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열어볼까? 하면서 책자를 꺼내서 여시는 보호자님이 계실까요? 없죠. 그게 뭔지 관심도 없으시죠. 그런데 게시판에 붙여져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르죠. 보시겠죠. 그냥 쓱 이렇게 둘러보시겠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는 건데요. 운영 규정의 개요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운영 규정 중에 심장 같은 부분이 있다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그거를 줄여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평가 받으시는 분들 다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게시를 하시고요. 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셔야 하고요. 자,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우리 종류가 뭐죠? 네, 방문 요양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근무체계 인력 현황표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냥 평가 당일 전날에 대표님 계시고 센터장님이 계시고 사회복지 선생님 몇 명 있고 요양보호 선생님 몇 명 있는지 그것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없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노인학대 신고 기간은요. 1577-1389번 적혀있는 알록달록 예쁜 거 아주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픽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증서 4번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요. 직접 평가를 못 받으셨든 잘 받으셨든 네, 출력 롱텀에서 하셔서 붙여놓으시고요. 직접 평가가 없다, 우린 받은 적이 없다 하시면 비워두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기관 홈페이지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2023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단 롱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셨다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서 올려두셔야 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매년 있으셔야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